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내용이랑 그 종합부동산세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그 실질적인 이제 소유자한테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자, 요거는 그 6월 1일 만약에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취득자한테 이제 부과가 됩니다. 또한 그 부과되는 기준이 무조건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별 합산이라는 거는 남편, 부인, 주택이 뭐 각각 따로 있다 그래도 그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별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1차로 그 시군구에서 먼저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참고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참고로 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요. 예, 요 내용은 별도로 또 다룰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보유세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또 각 유형별이라고 했는데 유형별이면 주택, 토지 각 유형별로 해서 그 일정 부분 공시지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가 나오게 되면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종부세 산출세에 20%를 더해서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자,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하고 토지에 한해서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상가 있죠. 상가나 이렇게 공장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뭐냐면은 자, 주택 같은 경우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 주택을 소유한 그 소유자의 주택이 그러니까 공시지가 원칙입니다. 합계 그 6억을 초과할 경우에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게 단서 조항입니다. 근데 그 부과되는 사람이 1주택자일 경우에는 그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자, 별도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별도합산 토지는 뭐냐면은 보통 그 사업용 토지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토지, 뭐 공장 토지 이렇게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이런 토지들 그런 토지들 같은 경우는 각각 전국에 있는 각각 소유 토지에 대해서 여기도 인별입니다. 예, 인별로 합산해서 그 공시지가가 8억 8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요. 예, 이건 종합합산 토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 되고요. 요건 그러니까 나대지 현재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쓰지 않는 거죠. 요런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소유하고 있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서 그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5억을 초과하는 분에게 이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고 합산 배제 신고 관련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라는 건 뭐냐면은 양도소득세처럼 제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과세당국에서 실제 부과해서 징수한다. 이거는 한 12년, 매년 그러니까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일단 그 부가 고지서가 이제 발급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납부하시면 되고 뭐 필요해서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 예, 이것도 좀 받아줍니다. 또한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합산 배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합산이 되면은 계속 그 세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뭐 흔히 이제 아는 거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 등록 당시에 공시지가가 6억, 지방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을 시켜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물론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되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합산 배제가 안 되죠. 이제 요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냥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9월 달에 이제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 합산 배제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이걸 안 할 때는 합산 배제 안 됩니다. 예, 이건 좀 주의하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 준비하시는 분이나 지금 이제 등록하신 분들, 예, 꼭 요거 하셔야지 합산 배제가 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 세부담 상한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뭐 작년에 냈는데 올해 뭐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가들이 올라서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그 세부담을 이제 좀 많이 나오더라도 일단 150%까지만 받겠다. 그 내용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에 작년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만약 100만 원을 냈다. 근데 올해 19년도에 만약에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뭐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이거로 인해서 250만 원이만 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해당 연도 이제 부과되는 세금은 250이 나오더라도 일단 세부담 상한선 150만 원만 내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 또 종부세 개정안이 또 발표됐죠. 세부담 상한선이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 1주택자나 기존 조정 대상 외 지역 그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는 해줍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조정 대상 하나 다른 지역 하나 이래도 150% 유지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한해서는 세부담이 상향이 됩니다. 즉 200%까지.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200%까지 상향이 되면은 만약에 250만 원이 나왔다, 그럼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30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작년에 100만 원 냈고 이번에 250이 나오더라도 자, 300% 이내에 걸리기 때문에 250만 원을 그대로 내야 되는 구조죠. 자, 이렇게 상한선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150만 원을 내느냐, 200만 원을 내느냐, 250을 내느냐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요게 지금 제가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뭐 종부세 부담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좀 적지 않은 세부담이 예상이 되고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지 원래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을 하게 허용을 했는데 기존에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는데 이제 250만 원 초과하는 부분까지 분납이 가능하고요. 납부기한은 2개월이었는데 분납기간은 이제 6개월로 이제 늘려줬고요. 내용을 보면은 납부세액이 250에서 500만 원까지는 250만원 초과금액. 이 초과금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초과금액을 분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250만원 만약에 500만원이라 그러면 250만원은 내야 되고 그 하여튼 초과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하는 내용이고요. 납부세액이 50만원, 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그 50% 이하 금액만 분납을 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반 이상은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납을 해라. 뭐 이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종합부동산세 이제 부과 대상하고 과세 표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과세 표준이 뭐냐? 요거는 이제 양도세나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예, 부과가 되고요. 2주택자 해당할 때는 각각 이제 개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공시지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9억을 빼주게 되면 9억 초과분이 1억이 되죠. 요 금액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이 되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니까 두 주택을 합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10억이다. 6억 초과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 6억입니다. 6억을 빼면은 4억이 되죠. 이 4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줘서 나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질의를 받다가 제가 이 내용을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 뭐 9억 초과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입니다. 2019년 1월 1일 올해죠. 나온 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쭉. 근데 1인 1세대 주택이 일단은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 9억이 아닌가? 그리고 원칙은 공시지가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이건 맞는데 근데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3억을 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이 내용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뭐 숙제는 아니지만 한번 좀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 세법 개정을 해서 잘못 쓴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은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보면 됩니다. 일단 아까 뭐 초과분 이제 그거 내용은 나온 거에 대해서 각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간단히 한번 지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주택을 두 개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의 주택은 공시지가가 이제 보니까 4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주택은 공시지가가 6억이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합산을 하면은 이제 공시지가가 10억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시지가 10억이기 때문에 이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6억 초과분은 4억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 세금을 내는 기준은 여기 2018년도까지 다 80%입니다. 4억에다가 80%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과세 표준은 3억 2천이 됩니다. 자, 이 3억 2천에 이제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속 계산을 이제 나중에 계속 그 기회가 있을 거고요. 계속 얘기할 건데. 근데 보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6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 0.5%를 적용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과세 표준 금액에 그대로 해서 0.5%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6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다 내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재산세하고 물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분은 공시지가 4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다 냈죠. 또 하나의 주택 공시지가 6억에 대해서 다 냈죠. 어떻게 보면은 10억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다 냈는데 또 그 초과분에서 이렇게 또 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건 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이 재산세에서 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상당액을 좀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뺀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참고로 올해 또 개정이 됐죠. 이제 올해부터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데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80%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작년 초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는 85%, 90%, 이제 2020년 때는 100%를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 결론적으로 세부담은 좀 늘어난다. 좀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은 좀 더 세부담이 좀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제 그 세율을 보면은 제가 이제 재산세까지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부세는 좀 연관이 있는데 일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율은 그 각각 과세 표준 구간별로 이렇게 세율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누진공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제가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거는 별도로 제가 다룰 거고요.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제가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80억 초과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80억 초과한 부분에서 만약에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200억 이하다. 그럼 이렇게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합산 토지,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로 이렇게 계산해서 각각 그 과세표준 금액이 해당 구간에 이렇게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지금 주택 그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어떻게 인상이 되느냐? 그 원래는 그 기존 그 3주택 이상만 이제 보유시만 이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정 대상 즉 2주택 이상도 보유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개정안은 2월 12일 현재 이제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완전히 시행령이 이제 시행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올릴 거고 이 기준은 이제 2019년 6월 1일부터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다 일괄 적용이 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을 보면은 뭐 과표 구간 6억 이하 요거는 뭐냐면은 이 과표 6억 이하 이게 시가 23억 정도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계산할 때 여기서 뭐 차감을 해줬죠. 6억을 빼주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래 인상 계획이었는데 자, 신설이 됩니다. 원래 6억 이하 구간이었는데 3억 구간이 신설이 됩니다. 3억 구간.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기존에 6억 이하였죠? 0.5%. 근데 이제 3억 이하 구간을 다시 이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그 가진 이제 주택 보유자한테 좀 더 세율을 인상하겠다. 요 내용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지금 제가 오늘 이게 처음 이제 공개하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그쪽 세율입니다. 제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3억 이하, 6억 이하, 기존에 그 구간별 6억 이하였는데 이것도 조정이 돼서 세율까지 올라갔죠. 예, 이렇게 좀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산출이 되려면은 요것만 내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그 20%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부과가 되고요. 자, 참고로 이제 공동명의시 이제 종합부동산세 얼마 나올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대체 종합부동산 이게 맞게 나오는 건지 궁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종부세, 그러니까 3주택이나 조정대상 2주택일 경우에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택수가 종합부동산 합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외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 내용도 다를 거고요. 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 수요가 합산되는 거, 빠지는 거, 이런 거 알아두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예, 이 내용도 계속해서 다룰 거고요. 예, 좀 개념 잡으려고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예, 부동산 세금 이야기 돈 되는 채널. 자, 함께 알아가는 부동산 채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예, 추천,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것도 있고 다른 거 다루면서 여러분들 혹시 만 나이 계산하는 거 아나요? 주택 청약이나 여러 가지 그 세금 할 때도 만 30세, 만 60세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요 만 나이 계산하는 거, 요런 거 한번 알기 쉽게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추천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계속 영상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